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손현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에서 1M2M 지급이 인터워킹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급이 인터워킹의 목적은 지급이 프로토콜이 수많은 홈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급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1M2M 지급이 인터워킹을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워킹에 관한 장표를 제작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M2M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1M2M 기술문서 TS0023에서 정의하고 있고, 지급이 인터워킹은 이 기술문서의 표준 모델을 사용해서 TS0023에서 SDT라고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컨테이너 리소스가 아닌 플릭스 컨테이너라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에 있는 각 속성들을 속성이나 그 기능을 매핑시켜서 인터워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S0023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M2M 지급 인터워킹 과정이 1M2M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급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1M2M 리소스에 매핑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TS0023에 나와 있는 SDT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지급이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모듈, 저희는 콘비라는 모듈을 사용하였고요. 또 실제 데이터 매핑을 할 센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센서는 샤오미 제품들이고요. 소프트웨어는 다른 앞선 시간에서 진행했던 로라 인터워킹에서 사용했던 모두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즈베리파이에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소프트웨어만 같이 추가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따라 해보시진 못하실 거고, 저희 이 강의 마지막에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습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다음에 혼자서 따라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워킹에 앞서서 지급이가 무엇이냐 하면, 지급이는 IEEE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지급이 프로토콜은 좁은 범위에서 저전력, 낮은 대역폭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어서 의료기기, 홈 디바이스, 이런 프로토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지급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급이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급이 프로토콜은 아주 프로토콜의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상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싸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을 구성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인 지급이 인터킹 과정에 앞서서 SDT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SDT는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을 줄임말로 1M2M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통합하기 위해서 1M2M 기술 문서 TS0023에 명시되어 있고 각 기능과 타입에 따라 모듈화해서 구분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 개발자에게 개발을 쉽게 하고 어떻게 1M2M의 속성들이 매핑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기 디바이스 클래스와 모듈 클래스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디바이스 클래스는 말 그대로 스위치, 전구,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의미하고 있고요. 모듈 클래스는 디바이스 클래스의 하부의 속성으로 전구의 밝기, 온도 센서에서 나타내는 온도 값 등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SDT를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이 IP를 개발한 구성도입니다. 지급이 IP는 지급이 디바이스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 지급이 게이트웨이가 이 모든 센서 값을 받아서 IP가 이 센서 값의 데이터를 각각 파싱을 하여서 뭐 온도 센서의 온도라든지 온도 센서의 뭐 최근 온도 센서의 온도라든지 뭐 습도 뭐 지금 밝기 이런 값들을 모두 파싱해서 1M2M의 뭐 모비우스와 같은 CSE에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디바이스가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어떻게 리소스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CSE 아래에 IP가 있고요. IP가 하나의 AE를 이루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서 안에 각각의 디바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디바이스 클래스는 도어락, 온도계, 전구 등과 같은 속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리소스 네임, 그 다음에 CND라고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주소값입니다.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각각의 디바이스 클래스 아래에 모듈 클래스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모듈 클래스는 TS0023 문서에는 각각의 디바이스 클래스 아래에 어떠한 모듈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꼭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속성을 구성해서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제가 도어락을 예시로 들면 도어락 센서 아래에는 현재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모듈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어락 센서 내부의 배터리 정보를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큰 디바이스 클래스를 만든 모양이에요. 이 모듈 클래스도 아까 위에서 보았던 디바이스 클래스와 같이 리소스 네임과 CND 값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것들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현재
센서 값의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도어락에 관한 예시이고요. 밑에는 온도계에 대한 예시입니다. 온도계와 밑에는 전구에 대한 예시고요. 전구는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확대를 해보실 수 있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워킹 시나리오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먼저 원M2M 플랫폼에 지급이 IP가 원M2M 플랫폼에 AE를 만드는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보냄과 동시에 센서 값들은 지급이 게이트웨이로 지금 현재 센서의 상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이 센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IP가 센서의 상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에서 센서 값을 응답을 보내게 되고요. 이 요청받은 센서 값을 기반으로 지급이 IP는 원M2M 플랫폼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유저가 원M2M 플랫폼에 어떠한 액추에이션을 요청한다면 그 액추에이션이 지급이 IP로 전달되게 되고 IP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디바이스와 함께 지급이 게이트웨이로 보내게 되고 게이트웨이는 그 상황을 액추에이션에 대한 그 디바이스에 바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간단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IP를 제작을 해봤는데요. IP를 만들기 전에 게이트웨이를 구성해야 하는데 라즈베리파이 위 사진과 같이 라즈베리파이에 콘비라는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꽂아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라즈베리파이 4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라즈베리파이 4에는 지금 콤비 모듈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 해보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과정은 위와 같은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직접 다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를 접근하는 키와 포스콘 앱에 접근하는 키들을 등록하는 순서라서요. 이 과정대로 업데이트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이와 같은 창의 어플리케이션이 생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항상 실행시켜 주셔야 게이트웨이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라즈베리 파이만 돌아가고 동작을 하고 있어도 IP는 게이트웨이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끝이 났고요. 게이트웨이에 센서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위 주소대로 개인의 IP 주소를 넣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센서란 탭을 클릭을 하면 이런 센서가 등록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새로운 센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창에서 각각 자기의 센서에 맞는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가 지급이 디콘즈라는 게이트웨이에서 지원을 하는 센서가 있고 하지 않는 센서가 있는데 이러한 센서의 목록은 디콘즈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 지원을 하는
센서를 구매를 하셔서 등록을 해야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상적으로 센서가 등록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면 게이트웨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API 키가 필요한데, 이 API 키를 조회하는 방법은 이 그림과 같이 여기 게이트웨이 탭에서 여기 어드밴스 탭으로 들어오면 인증 앱 접근할 수 있는 인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60초 동안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시간 동안 포스트맨에서 위와 같이 입력을 하고 바디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API 키가 리턴해서 다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60초 동안만 잠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60초 안에 다 해주셔야 하고요. 60초가 넘었다고 뭐 2번 다시는 등록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계속 누르시면은 뭐 추가로 연장이 됩니다. 이 API 키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기 API 키를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고 센서를 조회해 볼 건데요. 센서를 조회하면 지금 등록된 센서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센서 앞부분에 있는 여기 키가 센서의 ID를 나타내고요. 여기 state라는 속성 안에 이 센서 타입과 센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는 멀티 센서의 온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 센서인데 지금 287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28.77이라는 77도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원M2M 리소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찾아볼 건데요. 아까 SDT 모듈 클래스의 배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피그 안에 있는 배터리 이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도락 문이 열려 있고 닫혀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이 스테이트의 오픈이라는 곳에서 지금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온도 센서에 대한 내용이고 전구는 센서와 다르게 또 라이트라고 검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트 API 키를 똑같이 놓고 센서 대신에 라이트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전구의 ID가 됩니다. 전구의 ID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전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똑같이 라이트는 여기서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응답을 보내서 전구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라이트까지 조회를 하실 때는 여기 라이트까지 입력을 하셨는데 전구의 ID와 스테이트에 온오프 트리거를 보내게 되면 원격으로 전구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똑같이 아까 센서와 똑같이 데이터를 매핑을 해두고요. 이제 IPE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켜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급의 IP 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그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IP 코드를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모듈 설치와 한번 작동해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IoT 큐티 홈페이지에 있는 지급이 IP 레파지토리에서 이 해당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면 안에 IP configuration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이 적혀있는 내용과 같이 본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본인의 로컬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비우스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IP에 본인 로컬 IP를 입력하시면 되고, 포트는 항상 7579를 웬만하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7579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IP가 하나의 네임, IA이기 때문에 리소스 네임을 본인이 직접 정하는, 하고 싶은 이름으로 직접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모비우스 교육을 들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모비우스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새로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아이디로 정해 주시고요. 노티포트라고 하면 아까 외부에서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때문에 그 노티를 받을 수 있는 포트를 항상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그비 게이트웨이는 아까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하는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API 키는 아까 포스트맨에서 입력했던 API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싱 인터벌은 이 IP가 주기적으로 센서 값을 받아서 모비우스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모비우스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센서가 몇 초마다 값을 다시 요청할 것인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1000이라고 하면 1초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주기대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센서가 항상 일정한 아이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한 순서대로 센서를 여기 리소스 컨피규레이션 제이슨이라는 폴더에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포스트맨에서 조회했던 것처럼 디콘즈 API 등록되어 있는 센서가 보이실 텐데,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이슨 파일에 센서, 자기 본인이 매핑하고 싶은 센서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디콘즈 2번 센서를 매핑을 시켜본다고 하면 디콘즈 아이디는 2번이 되는 거고요. 디콘즈 리소스에서 타입은 템퍼러처, 배터리 정보를 내가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디바이스 안에 배터리 모듈 클래스 속성이 생기고요. 폴스로 해놓으면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듈 클래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값을 조회할 건지를 이 스테이트 안에 적는데요. 여기 센서를 조회했을 때 스테이트 안에 템퍼러처를 속성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원엠템 리소스는 원엠템 플랫폼에 어떠한 이름으로 리소스 네임, 디바이스 클래스, 모듈 클래스가 구성될 것인지를
적어두는 겁니다. 디바이스 클래스는 항상 앞에 TS0023에 명시되어 있는 디바이스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리소스 네임은 이 디바이스 클래스가 어떠한 리소스 네임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만약 전구를 등록을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벌브 1, 벌브 2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기준으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듈 클래스는 항상 같은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센서에 있는 센서가 아니라 TS0023 문서에 있는 모듈 클래스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센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똑같이 전구도 똑같이 조회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인데, 노티피케이션은 전구에 있는 전구를 예시로 들 건데요. 원격으로 뭐 온오프 트리거를 주기 위해서 원엠템 플랫폼에 전구 스위치에 대한 속성이 업데이트되면 뭐 전구가 켜지고 전구가 꺼지고 하는 행동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파싱을 해서 이 값이 true일 때 게이트웨이 2번에 해당하는 전구를 뭐 켜거나 끄거나 하는 트리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션에 대한 내용은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알맞게 수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IP를 동작을 시켜 볼 건데요. 다운받은 코드에서 먼저 npm 인스톨을 해주시면 IP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모듈이 설치가 끝나고 나면 app.js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이때 무조건 모비우스와 같은 원M2M 플랫폼이 동작 중이어야 하고 게이트웨이도 꺼지지 않고 실행되어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한번 값들을 조회해 볼 건데, 제가 만든 리소스는 A 이름을 지급이 스마트홈이라고 해두었고요. 그 밑에 디바이스 클래스 이름이 벌브1이었습니다. 이 벌브1에 조회하면 밑에 CND와 같은 각각 플렉스 컨테이너에 대한 주소값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듈 클래스도 확인을 해보면 벌브1 내부 아래에 바이너리 스위치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모듈 클래스의 상태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 값이 변하면 데이터가 업로드 되게 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미 있는 리소스 네임에 같은 경우는 그 리소스 이름을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항상 센서 값이 변하면 정상적으로 센서 값이 올라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았을 때의 화면인데요. 그 센서 상태에 대한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모비우스 플랫폼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파워 SE라는 부분을 파싱을 해서 true를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구를 온오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센서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준비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디콘즈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웹 앱을 실행시켜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전구를 등록을 하실 거면 등록을 하시면 되고, 등록을 여기서 하지 않으셔도 왼쪽 탭에서 뭐 전구나 스위치 센서 값들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센서에 맞는 제조사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에 보면은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센서가 초기화돼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센서에 버튼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센서의 설명서를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센서가 다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구는 제가 따로 화면을 넣지는 못했는데 전구 스펙을 보면은 6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초기화되어서 새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구를 게이트웨이가 전구의 신호를 찾아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센서가 게이트웨이 등록이 되면 아까 봤던 게이트웨이 API 키를 얻기 위해서 API 키를 조회를 하고요. 조회된 API 키를 통해서 센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구를 조회해 봤는데 이 전구 값을 바탕으로 나중에 초기화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 게이트웨이의 API 키를 여기 JSON 파일에 넣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회된 센서 값을 리소스 컨피규레이션 JSON 파일에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알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2번 센서면 2번 센서, 5번 센서면 5번 센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센서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이 게이트웨이는 센서가 있더라도 제가 여기 IP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센서의 값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알맞는 센서만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센서 등록이 끝났다면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수정할 건데, 여기서 노티피케이션 화면에서 본인이 수정할 전구의 번호, 전구의 아이디를 킬 건지 끌 건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npm 인스톨을 하고요. 모든 모듈이 설치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면 각각의 센서 값을 조회해서 업데이트 할 건데 초기 값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고요. 도락 센서 같은 경우도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IP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의 모든 강의는 끝이 났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만약에 지금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질문 모아서 나중에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